사이버 수사대 김순경입니다. 경찰이세요? 채말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ATM 기계를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혹시 누가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채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다. 저희 사위가 채말자가 울먹이며 ATM 기계를 바라보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위를 잡아갔다고. 지금 1,000만 원을 준비해서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사위를 잡아갔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 목소리도 들으셨나요? 네, 정말 도윤이 목소리 같았어요. 너무 무서워하면서요. 김순경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그건 가짜 목소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채말자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같은 번호였다. 받으세요. 하지만 저를 믿으시고 절대 전화 끊지 마세요. 통화 유지가 추적에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즉시 신고할게요. 채말자는 김순경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정했다. 알겠어요. 저 믿을게요. 김순경은 즉시 휴대폰으로 동료들에게 긴급 상황을 알렸다. 피싱범 활동 중. 긴급 지원 바랍니다. 범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지금 당장 대한빌딩으로 와. 김순경이 속삭였다. 시간을 끌어주세요. 지원이 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딸의 결혼식, 그 행복한 날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사랑하는 사위가 납치되었다는 끔찍한 전화를 받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69세 채말자 어머니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와 감동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채말자 어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외곽에 자리한 그랜드 웨딩홀은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화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로비 천장에 걸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에는 하얀 장미와 분홍빛 튤립으로 만든 꽃길이 놓여 있었죠. 입구 양쪽으로는 키 큰 화병에 담긴 백합이 우아하게 서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과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들이 로비에서 인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은별이 결혼한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그러게요. 어제 같은데 벌써 어른이 다 됐네요. 이런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채말자의 둘째 딸 은별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채말자는 연두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지 오래되어서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오늘만큼은 가장 정중한 모습으로 딸의 결혼식을 맞이하고 싶었거든요.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딸 은주는 이미 결혼해서 손자까지 낳았지만 은별이는 워낙 일에만 매달려서 결혼을 늦게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은별이가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채말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는 승진에만 매달렸던 딸이었죠. 엄마,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라고 말하던 딸이 이제 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 앞에 서자 채말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별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죠. 레이스 장식이 섬세하게 들어간 드레스와 긴 베일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동화 속 공주님 같았거든요. 정말 예쁘다, 우리 은별이. 최말자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죠. 엄마. 은별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괜히 불안해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해도 될까요? 요리도 잘 못하고 집안일도 서툰데. 은별이는 평소에도 자신감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과장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개인적인 일에서는 항상 걱정이 많았거든요. 특히 34이라는 나이에 처음 결혼을 하게 되어서 더욱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최말자는 딸의 드레스 자락을 정성스럽게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내 옆에 내가 있잖니. 오늘만큼은 아무 일도 없어야지. 우리 은별이가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어야 한다고.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요리는 천천히 배우면 되고 집안일도 마찬가지야.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립스틱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신랑님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예쁜 신부님은 처음 봐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화장 도구들을 정리했죠. 이제 신부 대기실에는 최말자와 은별, 그리고 은별의 대학 동창인 미영이와 수진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예식장 정원이 보였는데 연분홍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잔디밭 위에는 꽃잎들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고 멀리서는 분수가 시원한 물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예뻐요. 완전 여신 같아요. 도윤 오빠가 보면 기절할 것 같아요. 미영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은별이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평소에 정장만 입고 다니더니 이렇게 드레스 입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수진이도 거들었죠. 최말자는 딸의 친구들을 보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은별이가 외롭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와서 함께 해주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 부탁드려요. 도윤 오빠를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은별이 최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긴장했구나 싶었죠. 뭔 소리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한 거야. 도윤이도 착한 아이고 너희 둘이 서로 아껴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엄마는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바란다. 최말자는 도윤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은별이가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데려온 그 청년이었죠. 키가 크고 정중하며 예의 바른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은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준 하늘에 감사했죠.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톡톡 두들겨졌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검은색 정장에 하얀 넥타이를 맨 도윤이 들어왔죠.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고 구두도 반질반질하게 닦아 신었더군요. 우와, 은별아. 정말 예쁘다. 완전 천사 같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도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도윤 오빠도 정말 멋있어요. 완전 왕자님 같아요. 이렇게 멋진 정장은 처음 봐요. 은별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최말자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윤은 평소에도 최말자를 친어머니처럼 잘 모셨고 은별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인사드리러 왔고 어머니 날에는 꽃도 사다 드렸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딸을 저한테 주셔서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우리 은별이 잘 부탁한다. 얘가 좀 까다로운 데가 있어도 참아줘. 아니에요. 은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더 잘해야죠. 제가 차를 좀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올게요. 하객들 차 때문에 주차장이 꽉 찼더라고요.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너무 멀리 주차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다녀와야 해. 최말자가 대답했습니다. 금방 올게요. 은별아, 조금만 기다려. 정말 사랑해. 도윤이 은별의 손에 살짝 입맞춤을 하고 나갔습니다. 은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친구들이 어머, 로맨틱해. 라며 키득거렸고 최말자는 그런 딸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어른스럽기도 했거든요. 엄마, 정말 꿈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혼자 평생 살 줄 알았는데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은별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34이 되어서야 좋은 사람 만났잖니. 늦은 만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 엄마도 이런 날이 올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창밖으로 하객들이 하나둘씩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말자의 친척들도 보였고 도윤의 가족들도 보였죠. 모두들 정장이나 한복을 차려입고 기쁜 얼굴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결혼식까지 1시간 정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조용해졌고 은별이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거울 앞에서 자세를 다듬고 있었죠. 베일을 곱게 정리하고 드레스에 주름을 펴면서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미영이와 수진이는 은별이 옆에서 정말 예쁘다, 완벽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최말자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구나 싶었거든요. 평생 기억에 남을 이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객들이 예식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고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죠. 그때 최말자의 핸드백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리링 평소보다 큰 소리로 울리는 것 같았죠. 조용한 신부 대기실에서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최말자는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번호는 010-3847-2951이었습니다. 이런 번호는 처음 보는 것 같았거든요. 요즘 스팸 전화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중요한 날에 방해하는 전화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급한 일일 수도 있다 싶어서 전화를 받기로 했죠. 여보세요? 최말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였는데 뭔가 위협적이고 음산했거든요. 마치 일부러 목소리를 변조한 것 같았습니다. 최말자 씨 맞죠?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정중하지도 않고 반말에 가까운 말투였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최말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금 내 사위를 우리가 잡고 있다. 최말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위라니? 도윤이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장난하세요? 최말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난? 웃기지 마. 똑똑히 들어. 지금 내 사위 도윤이를 우리가 잡고 있어. 일시간 안에 돈 준비 안 하면 끝이야. 알겠어? 범인의 목소리에는 차갑고 잔인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말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도윤이가 여기 있었는데 차만 옮기러 간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차만 옮기러 간다고 최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믿기 싫으면 직접 들어봐. 그때 전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분명히 도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늘 듣던 그 친근한 목소리가 이번에는 절망적이고 다급했거든요.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너무 무서워요. 아, 도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최말자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도윤이의 목소리였거든요. 그 다급하고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도윤아, 도윤아, 괜찮니? 대답해. 최말자가 소리쳤습니다. 은별이와 친구들이 놀라서 최말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은별이가 급하게 물었죠. 신부 대기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하지만 최말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다시 말하고 있었거든요. 들었지? 내 사위가 지금 우리 손에 있어. 살려주고 싶으면 돈 준비하라고 했지? 현금으로 1,000만 원, 딱 1시간 안에 준비해. 범인의 목소리가 더욱 협박적으로 들렸습니다. 1,000만 원이요?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오늘 결혼식인데. 제발 좀. 최말자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딴 건 내 알 바 아니야. 은행에서 뽑든 어디서 빌리든 내가 알아서 해. 1시간 안에 준비 못하면 내 사위는 못 봐. 영원히. 알겠어? 범인의 말이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최말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전화를 꽉 잡고 있었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딸의 결혼식 날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대답해봐요. 왜 그래요? 은별이가 다가와서 최말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은별이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리고 잘 들어. 경찰에 알리면 내 사위는 끝이야.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마. 알겠어? 그리고 가족한테도 말하지 마. 혼자만 와. 다른 사람 데려오면 바로 죽여버린다. 범인이 더욱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아,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도윤이가 무사한 거죠? 다치지 않았죠? 최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멀쩡해. 하지만 시간 늦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딱 1시간 안에 현금 1,000만 원 준비해서 내 연락 기다려. 조금이라도 늦으면 내 사위는 못 봐. 명심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말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도윤이가 납치됐다고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결혼식 날에 이런 일이?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엄마, 제발 대답해요. 무슨 일이에요? 도윤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은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 화장이 눈물 때문에 번질 것 같았죠. 최말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범인이 가족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을 혼자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급하게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뚜루루루.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안내 메시지만 들렸죠. 다시 걸어봤습니다.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말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정말 도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도윤은 그 순간 지하 주차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차하려고 후진하던 중에 옆차와 살짝 접촉사고가 난 거였죠. 상대방 운전자가 흥분해서 큰 소리를 내고 있었고 도윤은 그 사람을 진정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야, 이 차 긁힌 거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중요한 약속 있다고. 상대방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으로 다 처리해 드릴게요. 저도 오늘 결혼식이라서. 도윤이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느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지하 주차장이라 전화가 잘 안 터져서 최말자의 전화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말자는 그런 사정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도윤이에게 전화가 안 된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도윤이가 납치당한 것 같았죠. 최말자는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거든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딸의 결혼식 날에 사위가 납치당한다니. 이런 끔찍한 일이. 미영이와 수진이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병원 가시는 게 좋겠어요. 최말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일시간이라고 했으니 서둘러야 했거든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최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방금 전 그 끔찍한 전화가 정말 현실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통화 목록에는 분명히 010-3847-2951이라는 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3분 27초였죠. 이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제발 말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은별이가 최말자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 화장을 한 얼굴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죠. 최말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은별이의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다니. 범인이 가족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요? 괜찮다, 은별아. 그냥 급한 전화였어. 최말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죠. 그때 최말자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최말자는 깜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아직도 거기 있어? 시간 없다고 했잖아. 지금 당장 움직여야지. 범인의 목소리가 더욱 급박하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똑똑히 들어. 지금 당장 ATM 가서 현금 뽑아. 1,000만 원 말고 일단 뽑을 수 있는 만큼 다 뽑아. 그리고 봉투에 담아서 대기하고 있어. 알겠어? ATM이요? 하지만 하루에 뽑을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최말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 여러 은행 카드 있으면 다 써. 없으면 가족 카드라도 써. 어떻게든 돈 만들어 와. 그리고 기억해. 경찰에 알리면 내 사위는 못 봐. 절대 잊지 마. 알겠어요. 그런데 도윤이는 정말 괜찮죠? 다치지 않았죠? 지금은 괜찮아. 하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빨리 움직여. 30분 후에 다시 연락한다. 전화가 또 끊어졌습니다. 최말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ATM에서 돈을 뽑아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은별이의 결혼식이 곧 시작되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요? 엄마, 또 무슨 전화예요? 얼굴이 점점 더 안 좋아져요.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말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도윤이를 구해야 했거든요. 사위를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잠시 미뤄도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은별아, 엄마가 잠깐 급한 일로 나가야 할 것 같다. 최말자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나간다고요? 결혼식이 40분 후에 시작되는데요. 은별이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금방 올게. 정말 급한 일이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혹시 시간이 좀 늦어지면. 최말자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이상해요. 도윤 오빠랑 관련된 일이죠? 은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최말자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예쁜 신부였는데 지금은 걱정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죠. 이 모든 게 다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다. 엄마를 믿어라. 금방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도윤이도 금방 올 거야. 최말자가 억지로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거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다니. 하지만 도윤이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 착한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최말자는 가방을 챙겨 들고 신부 대기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떨려서 걸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수진이가 최말자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정말 급한 일이라서. 은별이 좀 부탁한다. 최말자가 간신히 말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예식장 분위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모든 게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최말자의 마음은 지옥 같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정말 도윤이가 납치당한 걸까? 아니면 장난 전화일까? 최말자는 계속 의심해봤지만 그 도윤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짜 같았습니다. 절망적이고 다급한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거든요. 예식장 로비를 지나면서 최말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식장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봄날이지만 바람이 차가웠거든요. 아니면 최말자가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었죠. ATM이 어디 있지? 최말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식장 근처에 은행이나 편의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길 건너편에 은행이 보였고 그 앞에 ATM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최말자는 지갑을 확인해 봤습니다. 은행 카드가 몇 장 있었지만
과연 1,000만 원이나 뽑을 수 있을까요? 평생 그런 큰 돈을 한꺼번에 뽑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ATM 앞에 서자 최말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이게 다 사기는 아닐까요? 하지만 도윤이의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꼭 구해줄게. 꼭. 최말자는 속으로 다짐하며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카드를 ATM기에 넣었습니다. 화면에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출금, 잔액조회, 이체. 최말자는 출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다행히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출금 가능 금액 50만 원 화면에 이런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50만 원밖에 안 되는군요. 1,000만 원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최말자는 일단 50만 원을 뽑았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넣어봤습니다. 이번에는 100만 원까지 뽑을 수 있었죠. 최말자는 100만 원을 뽑았습니다. 세 번째 카드도 넣어봤습니다. 역시 한정된 금액만 뽑을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1,000만 원을 다 만들 수 없어. 어떻게 하지? 최말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도윤이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범인의 전화였습니다. 최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돈 준비됐어? 아직 다 못 뽑았어요. 하루에 뽑을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럼 가족들 카드도 써. 어떻게든 돈 만들어 와야지. 시간 없어. 내 사위 목숨이 걸린 일이야. 최말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사위를 구해야 했습니다. 최말자는 ATM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뽑은 돈은 겨우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1,000만 원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손에 들린 현금 다발을 보니 절망적이었죠. 이런 적은 돈으로 도윤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최말자는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범인은 언제 또 전화를 걸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결혼식은 이제 시작할 텐데 은별이는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현금을 찾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청색 재킷을 입고 있었죠. 최말자는 그 사람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김순경은 평소처럼 휴일 오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현금을 좀 뽑으려고 ATM에 왔던 거였죠.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다 보니 휴일에도 가끔 긴급 상황이 생기곤 했지만 오늘만큼은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는 노인 여성이 신경 쓰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표정이 너무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았죠. 김순경은 직업상 이런 상황에 민감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다뤘거든요. 피해자들의 표정과 행동 패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여성의 모습이 딱 그런 상황 같았어요. 최말자는 네 번째 카드를 ATM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카드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한 번, 두 번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해질수록 더 떨렸거든요. 진정하자. 도윤이를 구하려면 침착해야 해. 최말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카드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김순경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여성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함부로 다가가서 물어보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김순경은 자연스럽게 최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최말자는 깜짝 놀라며 김순경을 바라봤습니다. 젊고 단정해 보이는 여성이었죠.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혹시 김순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 받고 계신 거 아닙니까? 최말자의 얼굴이 순간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알았을까요? 혹시 범인과 한패인 건 아닐까요? 갑자기 무서워졌거든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최말자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순경은 최말자의 반응을 보고 확신이 섰습니다. 분명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아주머니, 저는 김순경이라고 합니다. 경찰입니다. 김순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신분증을 조심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이스피싱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 가족이나 지인이 다쳤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최말자는 김순경의 신분증을 보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정말 경찰이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범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경찰이세요? 최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다뤄봤거든요. 지금 아주머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서. 김순경이 계속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순경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범인들이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때로 피해자를 감시하기도 했으니까요. 아주머니, 지금 제가 ATM 기계를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혹시 누가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를 믿으시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김순경이 ATM 화면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최말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범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도윤이가 위험하다고 했는데.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사위가. 최말자가 울먹이며 ATM 기계를 바라보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위를 잡아갔다고 지금 돈을 보내라 해서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김순경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거든요. 가족을 인질로 잡았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죠. 아주머니, 그 사위분 목소리도 들으셨나요? 김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도윤이 목소리 같았어요. 너무 무서워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최말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순경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AI 기술이 발달해서 목소리를 그럴듯하게 합성할 수 있었거든요. 범인들이 그런 기술을 악용해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그건 가짜 목소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요. 사위분은 아마 지금 안전할 거예요. 김순경이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말자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도윤이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이한테 전화해봐도 받지 않아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최말자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사위분이 전화를 못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회의 중이거나 화장실에 있거나 아니면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을 수도 있고요.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그런 우연을 노리는 거예요. 김순경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채말자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죠. 채말자는 깜짝 놀라며 김순경을 바라봤습니다. 받으세요. 하지만 저를 믿으시고. 김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받으시고 절대 전화 끊지 마세요. 통화 유지가 추적에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즉시 신고할게요. 채말자는 김순경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 젊은 경찰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저 믿을게요. 채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순경은 즉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동료들에게 긴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현장이었고 즉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보세요? 채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순경은 바로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채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순경은 바로 옆에서 채말자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시간 없다고 했잖아. 범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화가 난 목소리였거든요. 돈 뽑고 있어요. 그런데 ATM에서 한 번에 많이 못 뽑아서. 채말자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김순경은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친구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동료들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딴 핑계 집어치워. 지금 당장 뽑을 수 있는 만큼 다 뽑아서 봉투에 담아. 그리고 대한 빌딩 외부 주차장으로 와. 알겠어? 범인이 소리쳤습니다. 채말자는 김순경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김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통화하라는 신호를 보냈죠.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시간을 끌어주세요. 지원이 오고 있어요. 대한 빌딩이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채말자가 일부러 헷갈리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대한 빌딩도 몰라. 이 근처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인데. 범인이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김순경은 휴대폰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장. 긴급 지원 바람. 위치 그랜드 웨딩홀 근처 ATM. 목표 장소 대한 빌딩 외부 주차장. 이런 내용들을 빠르게 입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동네가 익숙하지 않아서요. 결혼식 때문에 처음 와본 곳이라. 채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대한 빌딩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시간을 끌기 위해서 모르는 척했죠. 범인은 점점 더 화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답답해 죽겠네. 택시 타고 대한 빌딩이라고 하면 다 알아. 거기 지상 주차장으로 와. 김순경은 이때 마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나 지금 ATM에서 돈 뽑고 있어. 응, 대한 빌딩 근처에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상황실에 신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채말자는 김순경의 연기를 보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정말 전문가구나 싶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늦으면 내 사위 목숨은 없다. 알겠어? 딱 30분 안에 와야 해. 범인이 더욱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ATM 기계 사용법을 잘 몰라서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채말자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김순경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시간을 끄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동료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죠. 아이고, 정말 답답해.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 빨리빨리. 범인이 소리쳤습니다. 최말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니 김순경을 말하는 건가요? 혹시 범인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김순경도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범인들이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네, 물어볼게요. 최말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김순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들은 ATM 사용이 어려우시죠? 범인은 전화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한테 도움받아서 빨리 뽑아. 시간 없어. 김순경은 최말자에게 다가가서 ATM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출금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하루에 뽑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 한도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최말자가 범인에게 말했습니다. 범인은 더욱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여러 장 카드로 뽑으라고. 빨리. 김순경은 이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원팀 출동. 10분 후 도착 예정. 계속 통화 유지하라. 이런 내용이었죠. 최말자는 두 번째 카드를 ATM에 넣으면서 일부러 천천히 행동했습니다. 비밀번호도 한 번에 맞추지 않고 틀렸네요 라고 중얼거리며 시간을 끌었죠.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뽑아? 범인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비밀번호를 깜빡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잊어버려서. 최말자가 변명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김순경이 알려준 전략이었습니다. 범인들은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역이용하는 것이었거든요. 김순경은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범인과 통화 지속 중. 피해자 협조 잘됨. 시간 끌기 성공 중. 이런 내용들을 문자로 보내고 있었죠. 범인은 점점 더 조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 정말 시간 없어. 늦으면 내 사위 진짜 죽어. 최말자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가짜라고 해도 그런 말을 들으니 무서웠거든요. 김순경이 바로 옆에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뽑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최말자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김순경은 최말자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곧 끝날 거예요. 그래, 늙은이가 잘 모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야. 최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속으로는 맞아, 늙은이가 모른다고 시간을 끄는 게 내 무기구나라고 생각했죠. 범인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빨리빨리 해. 그리고 뽑은 돈은 봉투에 넣어서 가져와. 봉투요? 봉투는 어디서 구하죠? 최말자가 또 물었습니다. 아이고, 편의점에서 사든지 아니면 은행 봉투 쓰든지 알아서 해. 범인이 소리쳤습니다. 김순경은 편의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편의점에서 봉투 살 수 있어요. 같이 가시죠. 이때 김순경의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한 빌딩 주변 포위 완료. 함정 준비됨. 계속 유도하라. 추적팀 위치 추적 대조 중 드디어 준비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김순경은 최말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최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젊은 경찰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정말로 도윤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대한 빌딩으로 가시죠.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김순경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말자와 김순경은 편의점에서 봉투를 산 후 대한 빌딩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한 빌딩은 이곳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유명한 건물이었죠. 높이 솟은 유리 건물로 이 지역의 랜드마크 같은 존재였습니다. 걸어가면서 김순경은 계속해서 동료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마치 음악을 듣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거든요. 목표 지점으로 이동 중. 피해자와 함께 있음. 범인과 통화 지속 중. 최말자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범인이었죠. 어디까지 왔어? 빨리 안 와. 범인의 목소리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 빌딩이 정말 크네요.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말자가 일부러 헷갈리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김순경은 이때 자신의 동료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피싱범 위치 대한빌딩 외부 지상 주차장으로 확인됨. 추적팀 위치 대조 요청합니다. 뭐, 주차장도 못 찾겠다고? 정말 답답하네. 범인이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쳤습니다. 건물 앞쪽에 큰 주차장이 있어. 거기로 와. 최말자는 대한 빌딩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넓은 지상 주차장이 있었죠. 여러 대의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주차장이었지만 어딘가에 범인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니 무서웠거든요. 주차장 찾았어요. 그런데 너무 넓어서 어디로 가야 하죠? 최말자가 또 물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주차장 한가운데로 와. 거기서 기다려. 범인이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김순경은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미 동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잠복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한가운데요? 그런데 차들이 많아서 어디가 한가운데인지. 최말자가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범인은 점점 더 화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 그냥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와. 빨리. 최말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늦출수록 경찰이 가까워진다. 오늘은 절대로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도윤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김순경은 최말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주세요.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알겠어요. 지금 주차장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봉투를 어디에 놓으라는 거예요? 최말자가 범인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기다려. 내가 나타나면 그때 줘. 범인이 대답했습니다. 김순경은 이 말을 듣고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범인이 곧 나타날 것 같았거든요.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말자는 주차장 한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서 범인이 나타날까요? 정말 도윤이를 데리고 올까요? 아니면 혼자 나타날까요? 여기서 기다리면 되나요? 최말자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래, 거기서 기다려. 그리고 절대 경찰에 신고 안 했겠지? 신고했기만 해봐. 내 사위는 다시는 못 보는 거야. 알겠어? 범인이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네. 절대 안 했어요. 도윤이만 무사히 돌려주세요. 최말자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김순경은 주변에 배치된 동료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전문적으로 숨어 있는 것 같았죠. 혹시 범인이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주차장 한쪽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해 보였는데 모자까지 눌러써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죠. 최말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누가 오고 있어요. 최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사람이야. 돈 준비했지? 범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최말자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범인과 직접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김순경은 바로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마스크를 쓴 남자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죠. 그리고 손짓으로 최말자에게 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라고 하네요. 가야 하나요? 최말자가 범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빨리 가서 돈 줘. 범인이 소리쳤습니다. 김순경은 최말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천천히 가세요. 최말자는 떨리는 다리로 마스크 쓴 남자에게 걸어갔습니다. 봉투를 손에 꼭 쥐고 있었죠. 정말 무서웠지만 도윤이를 구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마스크 쓴 남자는 최말자가 가까이 오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을 달라는 뜻이었죠. 최말자는 봉투를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갑자기 여기저기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건물 기둥 뒤에서, 곳곳에서 경찰들이 뛰어나왔죠. 마스크 쓴 남자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출구가 막혀 있었거든요. 경찰들이 완벽하게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체포한다. 경찰들이 소리쳤습니다. 마스크 쓴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최말자는 그 광경을 보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거든요. 김순경이 급히 달려와서 최말자를 부축했죠. 괜찮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김순경이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최말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어요. 화면에 도윤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다. 최말자가 소리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까 접촉사고 때문에 연락이 안 됐어요. 지금 예식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결혼식이 어떻게 됐나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였죠. 최말자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도윤이가 무사했구나 싶었거든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김순경은 체포된 범인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명 더 있을 텐데. 보통 이런 조직은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서 범행을 저지르거든요. 전화를 건 사람과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 다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과연 김순경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다른 범인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료가 체포되는 것을 보고 급히 도망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이미 위치 추적을 통해 그들의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죠. 최말자는 김순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이런 일이 제 일이니까요. 김순경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이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최말자는 도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온몸이 떨렸거든요. 정말 끔찍한 악몽이었지만 이제야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정말 괜찮니? 다치지 않았지? 최말자가 울먹이며 전화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순경은 최말자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범인은 경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김순경의 표정은 아직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조직은 여러 명이 함께 활동하는데 아직 한 명밖에 잡지 못했거든요. 도윤아, 지금 어디에 있니? 최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처리하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계속 화를 내서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지금 막 끝났어요. 그런데 결혼식은 어떻게 됐나요? 많이 늦었죠? 도윤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김순경은 이때 동료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추가 용의자 2명 발견. 도주 시도 중. 추격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최말자는 도윤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했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도윤이 목소리 맞지? 정말 괜찮은 거지? 어머니, 저예요. 정말 저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도윤이 더욱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순경이 최말자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사위분이 맞아요. 아까 전화로 들었던 건 AI로 합성된 가짜 목소리였어요.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진짜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때 김순경의 이어폰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용의자 1명 추가 체포. 차량 내에서 발견. 컴퓨터 장비와 휴대폰 다수 압수. 김순경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범인도 잡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1명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말자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지금 예식장으로 빨리 와. 은별이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 모르겠어. 네, 지금 바로 갈게요.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윤이 계속 물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지금은 빨리 와야 해. 최말자가 대답했습니다. 김순경은 체포된 범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긴 범인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별다른 특징은 없어 보였지만 전문적인 범죄자 같았죠. 이놈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을까요? 최말자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아마 수십 명, 수백 명일 거예요. 이런 조직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범행을 저지르거든요. 김순경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동료 경찰관이 김순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순경님, 3번째 용의자도 체포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숨어 있다가 도망치려던 걸 잡았어요. 김순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조직 전체를 다 잡은 것 같네요. 최말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안심했습니다. 정말 다 잡힌 건가요? 더 이상 이런 일은 없는 거죠? 네, 아주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김순경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도윤은 지하 주차장에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접촉사고를 낸 상대방이 갑자기 서둘러 떠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야, 잠깐만요. 보험 처리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디 가세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아, 그냥 됐어요. 별로 안 긁혔네요. 상대방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동료와 연락이 안 돼 무슨 일이 있는 것을 눈치채고 빠르게 도망을 가려 했던 것입니다. 이상하네요.
아까까지는 그렇게 화를 내더니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급하게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어리둥절했지만 결혼식이 늦어지고 있어서 더 이상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대한 빌딩 주차장에서는 범인들이 모두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증거품들을 수집하고 있었고 현장 정리가 한창이었죠. 김순경은 최말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결혼식장으로 돌아가셔야죠. 딸분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요? 맞아요. 은별이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최말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지만 다행히 막았다고요. 딸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김순경이 조언했습니다. 최말자는 김순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괜찮아요. 이런 일이 제 일이니까요.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김순경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료 경찰관이 김순경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전국을 돌며 활동하던 조직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정말 큰 성과네요. 김순경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휴일에 우연히 만난 상황이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낸 것 같았거든요. 최말자는 이제 정말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범인들이 잡혔고 도윤도 무사했고 이제 딸의 결혼식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선생님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어요. 최말자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괜찮아요. 대신 앞으로 이런 전화 오면 절대 속지 마세요. 가족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건 거의 다 사기예요. 김순경이 당부했습니다. 최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오늘 일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경찰차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들은 모두 연행되었고 현장 정리도 거의 끝났거든요. 이곳 주차장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말자는 김순경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택시를 타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모든 게 새롭고 소중해 보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었지만 좋은 사람들 덕분에 잘 해결됐구나. 최말자는 속으로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딸의 행복한 결혼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택시에서 내린 최말자는 그랜드 웨딩홀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렸고 방금 전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딸의 결혼식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은별이가 얼마나 걱정했을까 싶어서 발걸음을 재촉했죠. 예식장 로비에 들어서자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혼식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지? 신부 어머니가 어디 가셨대요? 이런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거든요. 최말자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며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을 열자 은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죠. 미영이와 수진이가 곁에서 달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별이가 최말자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달려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최말자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은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큰일 날 뻔했어. 무슨 일이었어요? 도윤 오빠는 어디 있어요? 은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죠. 최말자는 도윤을 보자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도윤이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최말자가 도윤을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은별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도 이상하고 도윤 오빠도 이상해요. 최말자는 딸에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당할 뻔했어. 도윤이를 납치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요구하더라. 다행히 좋은 경찰관을 만나서 해결됐지만. 뭐요? 보이스피싱? 은별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 왜 말 안 했어요? 범인들이 가족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정말 무서웠어. 최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런데 저를 납치했다고요? 목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냈어. AI라는 걸로 만들 수 있다더라. 정말 도윤이 목소리 같았어. 최말자가 설명했습니다. 은별이는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혼자 견뎠어요? 혼자가 아니었어. 좋은 경찰관이 도와줬어. 김순경이라는 분이었는데 정말 고마웠지. 최말자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도윤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정말 큰일 하셨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아니야,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나쁜 놈들이 문제지. 최말자가 도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예식장 직원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하객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결혼식 시작해도 될까요? 은별이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다시 고쳤습니다. 울어서 조금 번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시작해요. 이제 정말 시작해요. 결혼식은 조금 늦게 시작됐지만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최말자가 은별이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 아까 전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하객들의 축복받는 박수 소리와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려. 이렇게 좋은 날 나 때문에 결혼식을 망칠 뻔했구나. 최말자가 은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결혼식이 됐어요. 엄마가 저희를 지켜주셨잖아요. 은별이가 감동하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진행되는 동안 최말자는 계속해서 오늘 일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잘 이겨낸 자신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최말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순경에게서 온 전화였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김순경입니다. 아, 김순경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최말자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범인 한 명도 검거되었다고 연락드리려고 해요. 사위분 고의로 사고 낸 친구네요. 이제 정말 모든 범인이 다 잡혔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다행이네요. 다른 피해자는 없나요? 전국을 돌며 수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조직이었어요. 이번에 잡히면서 많은 사건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최말자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니까요.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은별이와 도윤도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이 내일이라 오늘 큰일 있으신 어머니를 위해 집으로 온 거죠. 그리고 큰딸 은주와 사위, 손자까지 모두 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듣고 싶어 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그런 상황을 견뎌내시다니. 큰 사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영웅이에요. 손자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식장에서 ATM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4인조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수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는데 이를 막아낸 영웅은 휴일을 즐기고 있던 현직 경찰 김순경과 용기 있는 한 어머니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채말자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뿌듯해했죠.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은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도윤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가족이니까. 채말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이도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해 주셔서. 밤이 깊어가면서 가족들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일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더욱 끈끈해진 가족의 모습이었죠. 채말자의 얼굴에는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피로와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거든요. 딸의 결혼식도 무사히 마쳤고 사위도 무사했고 악한 범인들도 잡혔으니까요. 오늘 정말 긴 하루였지만 결국 좋은 일로 끝났구나. 채말자가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사랑이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채말자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채말자 어머니의 용기 있는 하루를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딸의 행복한 결혼식 날에 찾아온 위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한 어머니의 마음과 쉬는 날인데도 침착하게 도움을 준 경찰관 김순경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죠.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정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목소리까지 흉내낼 수 있는 시대이니까요. 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